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와 미국 주식 채널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14일 날 2020년 8월 14일 Berkshire Hathaway trims some bank stakes, exit Goldman buys a Barrick Gold라는 기사를 발견하게 돼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JP 모건의 주식을 갖고 있고요. 그런 만큼 이제 이 기사를 보고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고자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 이제 워렌 버핏이 갖고 있는 이제 Berkshire Hathaway라는 회사가 왜 이제 그 파이낸스 즉 뱅크 주식을 팔거나 아니면 조정을 하였으며 저희가 과연 이 그 워렌 버핏이 한 대로 따라가도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뱅킹 주식에 있어서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꽤나 깊게 알아볼 생각이니까요. 은행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Berkshire Hathaway's trim some bank stakes, exit Goldman buys Barrick Gold라 되어 있네요. Berkshire Hathaway가 뱅크 스테이크, 뱅크의 포션을 좀 줄이고요.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는 다 팔아치웠고 이제 베릭 골드의 주식을 샀다네요. 베릭 골드라는 주식을 샀습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Berkshire Hathaway 같은 경우는 JP 모건을 이제 57 밀리언 쉐어에서 3월 30일 날 6월 30일 날 22.2 밀리언 쉐어로 이렇게 좀 줄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6월 30일 기준으로네요. 그리고 those sales are in contrast to a number of recently disclosed purchase of Bank of America니까 근데 Bank of America와는 좀 상반된 그런 흐름을 보였다는 거죠. 즉 JP 모건은 조정을 주었고 Bank of America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니다. 그대로 두었다 정도로 이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lso reduces holding in Wells Fargo. Wells Fargo 쪽에서도 이제 좀 조정을 주었죠. 얼만큼? 323.2 밀리언에서 237.6 밀리언으로 조정을 주었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다 팔고 나왔다 라고 적혀있네요. 그로 인해서 웰스파고는 이제 1% 떨어졌습니다. 주식창이 끝나고 외가, 시외가의 말이죠. 그리고 JP모건은 0.4% 떨어졌고 골드만삭스는 0.1% 떨어졌네요. 이렇게 그 수치를 직접 보아하니까 많이 안 떨어진 걸로 보아하니까 실제로 Berkshire Hathaway가 갖고 있던 그 뱅크 포트폴리오에서도 그렇게 많이 조정을 하거나 많이 조정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새로운 소식은 말이죠. Adds Barrick Gold 해서 Barrick Gold라는 주식을 새로 샀네요. 20.9 밀리언 쉐어를 샀네요. 그로 인해서 이제 그 Barrick Gold라는 주식이 3.75% 상승했습니다. 시외가로 말이죠. As Warren Buffett promised, 워렌 버핏이 말한 대로, 약속한 대로 에어라인 홀딩 쪽에 있는 회사들을 이제 팔아치웠는데 그 중에 델타 에어라인, Southwest 에어라인, American 에어라인들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럼 실제로 이 Berkshire Hathaway의 포트폴리오가 어떤지 지금 알아보면은 더 정확하겠죠? 얼만큼 줄였고 뭐를 추가를 했고 이런 버크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제대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찾아봤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Berkshire Hathaway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애플의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섹터에 있고요. 44.18%로 해서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내에서 말이죠. previous portfolio는 35.5였는데 최근에 44.18로 올라왔네요. 이것은 이제 뭐 두 가지 가능성인데, 첫 번째는 이제 그 포트폴리오 내에 다른 섹터가 줄면서 비교적 이제 상승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버크샤이어에서 이제 애플의 주식을 좀 더 샀을 수도 있고요. 그건 모릅니다. 그리고 Bank of America 같은 경우는 이제 2등으로 10.85입니다. 그 다음에 코카콜라는 8.83입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뭐 여기서부터 이제 7등부터 보시면은 이제 웰스파고가 이제 원래 5.28%의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었는데 3%가 됐죠. 마이너스 26%의
이제 네거티브 마이너스 26%의 이제 하락이 보입니다. 그만큼 이제 주가 정리를 했다는 것이죠. USB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파이낸스 BK Bank of New York인 것 같은데요. Bank of New York 멜론 코퍼레이션이에요. 마이너스 9%에서 이제 1.53에서 1.38에서 1.38로 줄어들었고요. 제가 갖고 있는 종목 JP 모건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13위입니다. 2.96에서 1.03으로 마이너스 61%만큼 조정을 줬네요. 굉장히 많은 조정을 줬죠. 데이트 리포트시라고 보니까 2020년 8월 14일 날 이런 결과를 리포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네, 그래서 보겠습니다. 아까 기사에서도 보셨듯이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 여기 sold all이라 되어 있고요. 100% 마이너스 100%가 되어 있습니다. previous percentage of portfolio를 보면 0.17%로 그렇게 비중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LUV로 이거는 뭐였죠? Southwest Airlines. 그 다음에 이거는 United Airlines. 그 다음 Oxy는 Occidental Petroleum이고 이건 Delta Airline. 그 다음에 American Airline인 것 같은데 American Airlines도 마찬가지로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주었고요. 일단 골드만삭스는 다 팔았습니다. 그럼 실제로 다 판 거 말고 어느 정도 주식의 보유량에 조정을 준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것은 이제 주식을 다 판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조정을 준 것들만 모아져 있는 표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7, 랭크 7부터 34까지 있네요.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26%가 줄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USB 같은 경우는 이제 안 나와 있네요. 어쨌든 줄었습니다. 2.6에서 2.4 그렇게 많이 줄진 않은 걸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Bank of New York Corporation 같은 경우는 12, 마이너스 9%만큼 조정을 주었고요. 제가 갖고 있는 JP 모건 같은 경우는 자그마치 61%만큼 줄였습니다. 이걸 미루어 볼 때, 전체적으로 파이낸스 쪽에서 이제 주식 그 종목 숫자를 좀 더 조정하거나, 아예 다 팔아치웠다라고 보시면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 대신에 뭘 샀는지 한번 볼까요? 아까, 보셨듯이, 골드라는 주식을 샀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금을 산 게 아니라요. 이 골드라는 이름의 주식을 샀는데 그게 바로 Barrick Gold Corporation이라는 그룹을 샀고요. 포트폴리오는 0.28 정도 갖게 됐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제 Berkshire Hathaway의 포트폴리오에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라면 이렇게 따라 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스스로 물어야 될 질문은 앞으로 이 파이낸스 쪽, 즉 뱅킹 섹터들이 점점 안 좋아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덩달아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냥 계속 기다려야 되느냐 요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장기적 투자자이고 이 Berkshire Hathaway의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가장 그러니까 되게 적은 비중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 거는 다 팔았고요. 물론 전체적으로 이제 뱅킹 섹터에서 좀 조정을 주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뱅킹 섹터가 이렇게 다른 주식에 비해서 오르는 폭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조정을 줘서 현금 보유를 하고 그 돈으로 이제 조금 더 올라갈 만한 주식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면은 이렇게 뱅킹 섹터의 그 펀더멘탈 자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펀더멘탈 자체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팔지를 않습니다. 웬만하면 말이죠. 또 게다가 이제 JP 모건 같은 경우는 배당도 꾸준히 해주니까 사실 기다리기만 하면은 이제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종목 중에 한 개이기 때문에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계속 갖고 갈 거예요. 그럼 제 생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제 현재 JP 모건이 처한 사항, 물론 JP 모건 하나를 보면은 그 옆에 있는 다른 회사들도 이제 덩달아서 같이 비슷비슷하니까 볼 수 있기 때문에 JP 모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여기 어카운팅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JP 모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놨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P Morgan Loan Loss Reserve Build Up Portends Future Earning Growth라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Loan Loss Reserve는 이렇게 돈을 회사나 아니면 개개인에게 빌려줍니다. 근데 그 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미리 대비해서 따로 이제 그만큼의 돈을 또 축적해 놓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빌드업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여기서 보면 portends가 징후하다라는 거는 징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future earning growth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COVID-19이 다 이제 해소가 된 다음에 이런 것들이 미리 이제 이렇게 보유해 놓은 자산들이 나중에 다시 earning으로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상승으로 잡힐 수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보겠습니다. JP Morgan and other banks have built up large loan loss reserve due to COVID-19 and new accounting rules.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미리 JP 모건이나 다른 회사들은 다른 이제 은행 회사들이 돈을 보유를 해놓는 거죠. 미리 이렇게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그랬으니까 못 갚을 걸 대비해서 많이 모아두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어카운팅 룰이 있다네요. 새로운 회계 방식이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there are signs loan losses from the economic downturn might be less severe than anticipated. 실제로 이제 은행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더 피해가 적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JP 모건 같은 경우는 post-pandemic earning growth from the reversing loan loss reserves and corresponding share price growth. 이게 바로 이제 post-pandemic, 즉 바이러스가 다 이제 해결되고 난 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뒤에 여태까지 쌓았던 그런 보유금이 있죠. 갚지 못할 수 있는 돈을 미리 대비해서 이렇게 보유해 놓은 돈을 말했잖아요. 아까 그 돈을 다시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어닝에다가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쉐어 프라이스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thesis를 보겠어요. thesis. JP 모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earning이랑 share price가 지금은 좀 낮게 형성돼 있죠. 5년 단위로 봤을 땐 지금 꽤 낮게 형성돼 있습니다. 102.41인데 거의 2017년대 정도거든요. 일단 2017년 말에 이제 가격이랑 거의 비슷한 위치입니다. 그런 걸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다시 리바운드 될 수 있다. 생각보다 리바운드가 빨리 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떤 부분에서 이제 회사가 돈을 많이 축적해 놓고 있느냐면요. 바로 이 non-performing loans입니다. non-performing loans. A non-performing loan is a loan in which the borrower is deferred and hasn't made any scheduled payments of principal or interest for some time. In banking, commercial loans are considered non-performing if the borrower is 90 days past due. 그래서 돈을 빌린 다음에 갚아야 될 날이 있는데 그 날짜로부터 3달 동안 못 갚으면은 loan으로 잡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non-performing loan을 이렇게 그만큼을 미리 이제 땡겨 놓는다는 것이죠. 미리 이제 그만큼 잃을 것을 예측하고 미리 보유를 해놓고 있다가 나중에 COVID-19이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심하지 않고 의외로 빨리 회복이 된다면은 그것들이 다시 언니어로 잡혀서 주가의 상승을 일으켜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우싱 마켓이 있죠. 부동산 그리고 또 다른 인디케이터들을 보면은 그렇게 이제 Great Recession, 즉 2008년도에 있었던 Great Recession 때랑 비교하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이유도 나중에 내려가서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전에 이제 Great Recession 때를 보시면은 회복하는 데만도 거의 한 2008년도 때 시작해서 2012년 정도, 약 4년이 걸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도까지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JP 모건 같은 경우는 이제 strongest balance sheet of all the banks, 그러니까 재무제표상으로는 이제 전체적인 은행 섹터에서도 가장 센 재무제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은행보다도 비교적 좀 더 빠른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라는 게 여기 저자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제 New Accounting Rule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New Accounting Rule이 JP 모건 그리고 다른 뱅크 섹터로 하여금 촉매제로도 작용하거든요. 그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New Accounting Rules for Estimating Loan Loss Reserves, which became effective in 2020,
allow companies to set aside larger amounts than under the old rules. 그러니까 이 새로운 이제 뱅크 어카운트의 새로운 룰에 의해서 예전보다 지금 현재 2020년에 새로 이제 하게 된 이 어카운팅 룰에 의해서 예전보다 지금 더 많은 돈을 이렇게 확보해 두는 걸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아주 일정량,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말이죠. 백월드라고 해가지고 여태까지 했던 그런 실적 같은 걸 토대로 그거에 필요한 만큼 돈을 이렇게 축적해두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뉴 어카운팅 룰에 따르면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까지 감당해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돈을 필요한 만큼 축적해 놓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이렇게 보유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banks that reported second quarter earnings have for the most part increased their reserves in anticipation of rising defaults due to the pandemic 이라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체라든가 개개인이 이렇게 부도가 날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예상해서 리저브를 미리 땡겨서 증가시켜 놓은 상태로 이제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왜냐면은 이제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못 돌려받으면 말이죠. 은행도 점점 실적 재무가 안 좋아지고요. 그거에 따라서 부도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은행 입장에서는 그만큼 의 이제 돈을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부작용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겠습니다. Banks with large retail footprints such as JP Morgan, Citigroup, Bank of America, and Wells Fargo reported sharply lower earnings as they set aside enormous amounts of the reserves to offset potential loan defaults. 적혀 있죠. 이게 뭐냐면은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그 각각의 은행에서 더 많은 리저브를 이제 보유해두기 위해서 미리 땡겨 놓는다고. 그럼 그만큼 보유한 어닝에서 돈을 이제 빼서 이제 챙겨 놓으니까 어닝이 더 작게 리포트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JP 모건이라던가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 파고 같은 경우는 더 적은 어닝을 리포트를 했다는 것이죠. 또 다른 부분은 이 JP 모건이랑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웰스 파고가 all had a large increase in loan loss provisions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이 loan loss provisions가 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non-performing loan 같은 경우는 대출이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income statement expense입니다. A loan loss provision is an income statement expense set aside to allow for uncollected loans and loan payments. 나 적혀있네요.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사람들이 이제 채무를 탕감을 못하면 못할수록 그것들이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지출로 쌓여간다는 거죠. 그럼 그 지출이 얼마나 쌓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JP 모건 같은 경우는 이제 led the way with 10.5 billion입니다. 10.5 billion 달러만큼을 이제 지출로 넣었고요. 그 다음엔 웰스 파고는 9.5 빌리언이고 시티그룹은 7.9 빌리언,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5.1 빌리언입니다. 버크샤이어 해서웨이가 그런 이유로 JP 모건 같은 경우는 10.5 빌리언이라는 가장 높은 수치의 loan loss provision을 기록했기 때문에 못 받은 돈을 제일 많이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 60% 이상으로 이제 조정을 취했고요. 반면 Bank of America 같은 경우는 가장 낮은 수치의 이제 loan loss provision을 이제 지출로서 banking statement에 넣었기 때문에 비교적 적게 아니면 아예 조정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제 예상입니다. 그럼 실제로 JP 모건의 non-performing loan coverage가 있죠. allowance to non-performing loans. 그래서 이것 또한 똑같습니다. 돈을 빌려주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에 대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322%에서 399까지 올랐다는 것입니다. 같은 한 해에서 말이죠. Non-performing loans doubled to 8 billion. A sign the pandemic is having an impact on people's ability to repay their loans. double to 8billion이니까요. 2배나 올랐다라고 적혀있는 것 그 자체가 사람들이 실제로 COVID-19이 경제에 제대로 된 타격을 주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돈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Loan loss provisions, the amount that hits the income statement. 그래서 실제로 이 재무제표에 얼마나 잡히는가, 얼마나 이제 지출로 잡히는가를 보시면 말이죠. For the first two quarters of 2020, 그래서 2020년
쿼터 1, 쿼터 2에는 17.8 빌리언으로 잡혔네요. 2019년에는 5.5 빌리언이었는데 2020년에는 17.8 빌리언입니다. 3배 이상 늘었네요. 그리고 이렇게 그 팬데믹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이 이제 그 loan loss provision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그 재무제표가 안 좋았을 때가 또 언제가 있었냐면 말이죠. 그 Great Recession 2008년도 때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경제가 어려웠을 때 그 뱅킹 섹터, JP 모건을 포함한 뱅킹 섹터는 언제 회복을 했느냐 이것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개겠죠. 실제로 이게 2008년도 때의 상황인데요. 2008년도 때 Non-Performing Loans Great Recession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보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Non-Performing Loans, 즉 3개월 이상 동안 돈을 갚지 못해서 쌓인 그 금액들이 보시면은 2009년도 때 엄청나게 2008년도 때 터져서 2009년도에 거의 피크를 찍었죠. 사람들이 거의 다 못 갚았고요. 2010년도, 2011년도 때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12년대 약간 이렇게 그 횡보를 하기 시작했네요. 그래서 결국은 2011년도에 제일 낮게 떨어진 셈입니다. Great Recession 때 이후로 말이죠. 그리고 Provisions for the Loan Loss를 보면 말이죠. Provisions for the Loan Loss 같은 경우도 이제 2019년대 피크를 찍었고요. 2010년대 줄어들었고 2011년대 줄어들었고 2012년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무제표상으로는 2012년도 재무제표상으로는 Provision for the Loan Loss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상으로 지출로 찍힌다고 했으니까 2012년도 때 제일 낮게 지출로 찍혔겠네요. 그러면은 주가가 실제로 2012년도 때 반등이 있었는지를 보겠습니다. 이게 JP모건의 주가인데요. 최대로 보겠습니다. 왜냐면 10년 전의 일이니까요. Great Recession이. 이때 보시면은 2008년도 때, 2009년도 때 팍 떨어졌죠. 2008년도 때부터 하락이 시작되면서 2009년도 때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횡보하다가 2012년도 때부터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걸로 미루어 봤을 때 실질적으로 Loan Loss Provision이 2012년도에 제일 낮게 나왔고요. 그때 재무제표에 반영되었을 때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똑같이 COVID-19이 없어지고 Loan Loss Provision이 점점 줄어들고 그 시점에 이제 오른다고 이제 저희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과연 그 시기가 얼마나 걸릴지는 물론 COVID-19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빨리 백신이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많이 치료를 받고 그와 동시에 점점 경제가 회복되고 Loan Loss Provision, 그 다음에 Non-Performing Loan 다 전부 다 회복이 됐을 때 그 시기에 주가가 오를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얼마나 기간이 되느냐, 실질적으로 저번에 2008년 때 일어난 Great Recession 때는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 총 4년이라는 기간이 걸렸는데요. 과연 COVID-19 또한 4년이라는 기간이 걸릴 것인가 라고 이제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겠죠. 다행히도 말이죠. 그 Great Recession과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조금 다른 점은 부동산만큼은 건재하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말이죠. 일단 그 부동산을 산 사람들의 그 생활 수준에 따라서 이제 부동산이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일자리에서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월세를 이용하고요. 그에 비해 소득이 높은 사람은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현재 COVID-19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요. 여기 보시면은 restaurant, 그 다음에 leisure, hospitality, travel, retail sector 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하는 종사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월급이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보다는 월세를 이용한다는 시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delinquency rate를 보시면은 4.9%네요. Great Recession 이전에는. 그치만 이렇게
때는 말이죠. 3.3%보다 더 작은 수치인 1.6%밖에 안 됐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delinquency rate라고 하면은 이제 부동산을 빚내고 샀는데 빚을 못 갚은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Great Recession 때는 이제 하우싱 마켓의 타격이 엄청났죠. 그런데 지금 이제 팬데믹 같은 경우는 이 delinquency rate 같은 경우도 3.3%, 4.9%보다 3.3%가 더 낮았다고 하니까 1.6%밖에 안 되었다는 점도 눈에 띄는 점입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There were 5.1 million subprime mortgage, 5.1 밀리언 개의 subprime mortgage가 있었는데 2020년 February 2월 달에는 2 million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되는 subprime mortgage가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할 때 부동산은 2020년 때는 꽤나 건재한 상태였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업률을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employment for the workers in the bottom quintile이죠. 월급이 상대적으로 낮게 받는 저소득 월급자들이 30%가 이제 일자리를 잃었고요. 그동안에 5% top earning workers죠. 이렇게 일자리 소득이 높은 5%만이 이제 일자리를 잃었다고 보아했을 때 그만큼 부동산에 대한 타격도 적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도표를 보시면 말이죠. 이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또 생겼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7월 22일 날 NAR이 이제 보고를 하기를 현재 이제 existing home, 현재 이제 현존하는 집 값이 20.7% 올랐다고 합니다. 5월달에 비교해서 단 한 달 만에 20.7%가 올랐다고 하네요. 꽤 급상승한 거죠. year over year 하지만 연도끼리 2019년 6월달끼리 비교해보면 여전히 11.3% 떨어진 건 맞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팬데믹 상태에서 20.7%나 회복을 했다는 것을 보아하면은 이 하우싱 마켓 쪽은 타격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결론을 이제 내리겠습니다. 제 생각과 함께 그럼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지금 JP모건은 실질적으로 이제 non-performing loan 그리고 loan loss provision 이 두 개가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렇게 부도가 났거나 이렇게 부채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을 돈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개의 지표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Great Recession과의 비교했을 때는 말이죠. 그렇게 상황이 나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현재는 부동산 상황이 좋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New Accounting Rule에 대해서 은행이 파산할 것을 대비해서 미리 리저브를 계속 축적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빚을 못 갚을 걸 대비해서 은행도 은행 나름대로 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럼 이게 결국은 JP모건의 주가가 오르냐 안 오르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르냐 안 오르냐는 결국 이 COVID-19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COVID-19이 해소되고 사람들이 실업률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소득이 유지되고 그렇다면은 non-performing loan과 loan loss provision이 이제 줄어들음에 따라서 이제 주가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장기적인 가치 투자자로서 그리고 이렇게 JP모건의 펀더멘털을 보아하니 별로 바뀐 건 없고 오히려 더 잘 대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JP모건을 계속 들고 가다가 약간의 이렇게 떨어지거나 조정이 나오면은 천천히 사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좀 긴 영상인데 여러분들 유익한 영상이셨나요?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이렇게 비교적 제가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얻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또 다음에 다른 주식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ee you again.